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26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토교통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10대 유망 산업은 스마트시티, 녹색 건축,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차 애프터마켓, 스마트 건설, 스마트 물류, 프로테크, 공간정보, 철도 부품 등입니다. 지난 13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12일까지 서울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는 125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가 최고가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저렴한 강북구, 구로구 등 외곽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39,158건으로 한 달 전보다 14.6% 줄었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알려주는 KB부동산 리보온의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1주 전보다 1.9포인트 오른 114.4를 기록해 6주째 매도자 우위 시장임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새해 들어서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최고 가격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함은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는 모습이고요. 자, 연초까지도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아래 나가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이분 옆에 나와 계십니다.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또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진단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5가지 질문을 통해서 2021년 부동산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뭐 앵커 오프닝에도 지금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뭐 새해 들어서도 지금 뭐 계속 그 뭐 절반 이상이 지금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큰 만큼 또 하방 압력도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는 거는 야, 정말 올라도 너무 올랐다. 네, 이런 뭐 꼭대기에 또한 이런 뭐 계속 올라갈 때는 그런 공포들이 있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공급을 통해서 이제 또 뭐 정부가 해결해 보려는 뭐 이런 것들. 자, 결국은 시장이라는 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하방 압력도 있고 이제 상승 압력도 있고 이렇게 늘 이것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어떤 그 압력들이 더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시장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이제 좀 진단을 해보는 이런 상황에서 한 5가지 질문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대답을 하다 보면 시장이 어떻게 가겠다 이게 이제 좀 가늠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제가 5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해답을 찾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큰 게 이제 그 새해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을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물론 매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작년하고 이제 올해가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자, 결국은 올해 이제
뭐 이렇게 포인트, 키포인트 중에 하나도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이 올해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건데 자, 따져보면 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나왔던 워딩 그 자체를 제가 이제 옮겨봤는데요. 자,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자, 결국은 이제 뭐 많은 언론들에서 평가를 하기는 부동산 정책 그 실패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사과를 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정부하고 뭐 시장하고 계속 어떤 격돌 상황에서 결국은 시장 쪽이 계속 뭐 상승 랠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또 이제 사과를 한 이 부분이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과에 대한 이제 이 내용, 뭐 이것은 이제 인식에 대한 문제겠죠. 아,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부가 어떤 정책대로 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어떤 인식의 어떤 틀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바뀌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한 어떤 솔루션적인 측면을 보자라면 그 밑에 이제 워딩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 자, 바로 저 포인트인데요. 자, 지금까지 정부의 많은 그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쪽에만 계속 맞춰져 왔었죠. 사실 뭐 작년 뭐 한 6, 7월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공급 얘기가. 그 전까지 계속 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을 서울에서 규제를 하다 보면 결국은 공급난이 올 거다라는 어떤 그 우려를 계속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뭐 지금 매년 그 한 2022년까지는 그래도 서울 안에서 한 4만 채 정도가 계속 입주 물량이 계속 될 거고 이것이 평균 10년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많은 양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자, 지금 이렇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더구나 이제 다주택자들이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그렇죠. 자, 수요를 억제하려면 대출을 많이 못 받게 하는 어떤 대출 규제책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는 그렇죠. 그 시세 차익을 냈을 때 그것을 많이 걷어들이는 방법.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세금이 늘어나게 하는 뭐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아예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뭐 취득세 강화라든지 이런 어떤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만 지금까지는 계속 부동산 정책의 결정돼 있었는데 자, 올해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직접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 방향이 바뀐 거죠. 수요 억제 쪽에서 공급 뭐 이렇게 많이 해주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시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투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투자자들, 투기 쪽을 많이 억제하는 쪽이었다면 지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는 바로 관점이 실수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 쪽에 공급 확대 쪽에 역점을 많이 두겠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의 변화가 있겠고 어쨌든 워딩만 보자면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속히 마련하겠다. 자, 빠르게 신속하게 자 이렇게 물론 이거는 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긴 하겠지만 자 집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뭐 내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해서 특히나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아무리 빨라도 뭐 한 3년도 빠른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4년에서 5년, 뭐 길면은 뭐 7, 8년, 10년까지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더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뭐 공공재개발 뭐 빨리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5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신년사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 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을 하겠다라고 해도 실제로 시장에 공급이 돼서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하는 거는 과연 이것이 임기 내에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나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 게 뭐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려면 새로운 집을 짓는 거는 짓는 거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되 기존 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출회할 수 있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자,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을 매물을 출회하겠다는 방향으로 오히려 거꾸로 양도세를 준 거였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높이면 오히려 그 부담 때문에 뭐 많이 내놓겠다, 보유세를 높이면 많이 내놓겠다. 자, 이렇게 했는데 매물이 지금 안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면 정부 여당 안에서도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특히나 지금 뭐 4월 지금 그 뭐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어떤 선거 관련된 많은 뭐 그 정부 여당 쪽에서도, 자, 그렇다면 기존 매물을 출회하려고 하면 이건 뭐 당장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좀 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걸 검토하고 있다. 자, 결국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뭐 해명 자료를 내면서 그거 아직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자, 글쎄요. 아직은 아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는 것도 좀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 새로운 신규 주택을 공급하든 또 다주택자들 양도세라든 기존 주택의 뭐 매물들이 나오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그냥 똑 부러지는 그런 해결책이 아직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작년에 실제로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랬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입증이 됐다라고 할까요? 자, 규제보다 센 유동성 파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올해도 그대로 이제 작동을 할지에 대해서 보면, 자, 작년에 전국 주택 매매 거래 총액이 무려 360조 원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도 거의 18%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되겠는데, 자, 지금 이 360조만 보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제 잘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 제가 기준에서 봤더니 작년이 약 한 250조 정도 됐어요. 자,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이렇게 2019년에도 많이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250조였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는 무려 360조니까 110조가 늘어난 거죠. 어마어마하죠. 정말 역대 최고 기록이 되겠고, 자, 지금까지의 역대 최고 기록은 2015년 기록이었는데요. 2015년에도 약 한 260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역대 최고 기록보다 무려 100조가 더 많은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결국은 주택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실제 지금 나타났다. 결국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주택시장 쪽으로 많이 유입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증명됐다라는 의미에서 좀 또 의미를 볼 수가 있겠고, 자, 근데 그 안에서 아파트가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이 뭐 우리나라 분들의 이 아파트 사랑 정말 어쩔 수 없는데요. 자, 282조원으로 무려 94%를 차지했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경기나 인천 같은 수도권 쪽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쪽이 지금 총액이 거의 227조 원에서 거의 한 60% 이상이 더 넘게 되는, 이렇게 아파트, 그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많은 유동성, 많은 통화량이 풀릴까? 자, 풀릴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도 뭐 연초 들어서면서 계속 지금 뭐 기획재정부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정부 여당 쪽에서도 이미 또 추경이 또 이번에 또 풀렸잖아요. 자,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그렇죠. 결국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죠.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자, 그렇다면 올해도 경기 부양책 때문에 통화량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늘어나서 올해도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이라는 이 팩터, 이 유동성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초부터 이제 큰 또 이슈가 하나 터졌죠. 바로 강남 4구 쪽. 자,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6.17,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계속 답보 상태를 걷고 힘들었던 게 사실 강남 4구 재건축이었어요. 자, 근데 올해 처음 들어서자마자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의 그 일반 분양가가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지금 5,668만 원. 야, 사실 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HUG 쪽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계속 지금
그 분양가 관리를 해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 걸로 지금 계속 뭐 4,800, 4,900 이 정도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어요. 아무리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작년 7월 29일 날 이제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이 됐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서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그 이유가 애취유지에서 관리하던 이 분양가보다 오히려 10%에서 20% 정도 훨씬 더 분양가가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4,800, 4,900까지 갔던 게 4,500까지 떨어지는 이 효과를 기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거거든요. 새로 다시.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나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게 다시 또 되면서 토지 택지비가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5,668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사상 최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제 넘어가게 됐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반기는 지금 뭐 재건축들이 너무 많죠. 지금 특히나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애취유지 쪽에서는 약 한 2,900 정도를 얘기했고 조합 쪽에서는 계속 3,500은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자, 이제는 오히려 뭐 3,700, 3,800 오히려 4천만 원까지도 기대를 하게 되는 자, 그래서 재건축이 갑자기 또 좀 이렇게 햇살이 들게 되는 요런 지금 뭐 그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지금 주택보급률이 3년째 지금 답보 상태예요. 지금 뭐 전국이 지금 한 104%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96.3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96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서울 쪽의 재건축 쪽에 좀 당위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재건축 완화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또 올 한해 자, 비강남권하고 지금 경기도 신축 쪽이 서로 또 이렇게 경쟁을 할 것 같은데요. 자, 마용성 쪽이 일단 출발이 빠릅니다. 자, 84제곱미터 지금 2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지금 마포 프레스티자이가 이미 24억 넘었고, 자, 노도강 쪽에서도 지금 그나마 지금 하나 남아 있었던 도봉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자마자 지금 주공 아파트가 10억을 넘어서면서 이제 25개구 전체 다가 84제곱미터 33평이 10억을 지금 넘어가고,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또 40평대가 15억이 넘어가면서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하고 있죠. 자, 성북 쪽에 지금 59제곱미터 24평형이 또 11억 7,500에 거래가 되고, 동대문 쪽도 12억 5천까지 거래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33평은 지금 뭐 20억, 10억, 그다음에 지금 뭐 24평 같은 경우에도 11억, 12억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비강남권하고 경기도 신축이 올해에도 계속 키 맞추기를 하면서 서로 밀당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요 어떤 그 관계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자, 결국은 이제 내 집 마련 열풍이죠. 자, 올해도 이것이 거세게 불까?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80주 연속 지금 계속 상승해요. 자, 상위 20%는 이미 평균 10억을 넘었었습니다. 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이 전세난 때문에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적층단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개발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결국 더 늦으면 내 집이 없다, 이런 불안 심리가 새해 들어서도 올해도 지금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수급 동향 지수가 113.9라고 해서 결국은 매물은 없고, 매물이 지금 오히려 더 15%가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자, 그러면서 결국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 자체는 지금 적은 상황이 올해도 계속되다 보면 올해도 결국 내 집 마련 열풍이 거셀 수밖에 없고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대표님과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좀 잡히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도 내가 투자할 지역은 1:1 맞춤 상담 나눠보셔야죠. 무료 1:1 상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2021년의 유망 투자 지역을 분석해드리고 전망까지 살펴드리는 자리고요.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1:1 무료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보 체크 시간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딱 한 곳 가볼 지역 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길동인데요. 5호선 강동역 부근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볼게요.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2,5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5호선 오피스 라인 따라서 만나보는 방 1개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이제 뭐 당당하게 강남 4구로 꼽히는 강동구인데 여기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자, 일단 뭐 지금 뭐 아파트 값이 그렇죠. 야, 정말 천정부지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입지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 이제 뭐 생활권 그러면 이제는 뭐 당연히 뭐 강남 4구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안에서도 아직까지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말 1,000만 원대, 야, 정말 글쎄 이런 게 가능할까? 이제 뭐 계속 제가 살펴보긴 하겠는데요. 자, 아무리 우리가 뭐 한 1,000만 원대를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뭐 강남 4구 너무나 좋잖아요. 자,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강동구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강동구의 핵심 랜드마크 역이 바로 강동역이 되겠죠. 당연히 뭐 가장 번화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 4분 거리, 그러니까 3분이 조금 넘는 거리인데 이것이 대로변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 핵심 상업지역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제는 정말 강남 4구가 이제 뭐 그냥 하나의 이제 생활권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강남 4구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 뭐 이것이 이제는 투자 가치를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강동 산업단지, 또 강동 첨단 업무단지, 또 그다음에 고덕 비즈밸리라고 하는 강동의 3대 심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만큼 일자리가 더더구나 4차 산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게 중요한데, 지도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왜 강동역, 이 강동구가 강남 4구냐? 바로 입지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입지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당연히 뭐 한강 가까이 있는 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고, 자, 강동역에서요, 지금 바로 그냥 내려오면 올림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강동 쪽의 이쪽 부분이 올림픽공원의 강동 부분이 되겠고, 잠실 쪽의 이쪽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공원 자체가 크다 보니까 강동 쪽, 뭐 예를 들면 잠실 쪽 바로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더더구나 잠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3층에 555m 지금 국내 최고층 빌딩이 있고 삼성 SDS가 이미 들어와 있죠. 여기에다가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라는 게 이제 현대 글로벌 빌센터라든지, 그렇죠, 뭐 또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 어마어마한 대규모 프로젝트, 이미 2023년, 2025년이 되면 이 지역이 엄청난 변화를 겪는데 바로 입지적으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올해 뭐 둔촌주공 관심이 지금 뭐 뜨겁습니다. 뭐 그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더 뭐 올라갔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둔촌주공 이제 12,000세대가 거듭나면 바로 지금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거리에서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중앙보훈병원역, 지금 9호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더구나 이 9호선 라인은 잠실을 따라서 그대로 현대 글로벌 빌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 봉은사역 9호선 라인이 그대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더구나 이제 상일동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또 연장에 대한 효과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천호 유타운, 야, 정말 강동이 지금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성내 유타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4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들이 지금 강동역 주변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 길동자연 생태공원이라든지 광나루 한강공원이라든지 또 많은 공원들까지 있으면서 또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강동 일반 산업단지, 고덕 비즈밸리, 특히나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4차 산업에 한 150개 이상의 이제 기업이 들어가는데 이케아라고 하는 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가면서 또 많은 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 가장 핵심 지역, 그것도 여기에서 초역세권의 대로변 상업지역에 입지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강동구 길동의 입지 토대로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아무리 오피스텔이라도 강남 4구인데 어떻게 1,000만 원대 투자 가능한 건지 가격도 볼까요? 자, 일단은 뭐 강남 4구 개발 호재 일자리 역세권 4박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호선, 8호선, 9호선 따라서 잠실하고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1인 가구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2,300만 가구 중에서 900만 가구가 1인 가구에 서울은 더하죠. 자, 스튜디오 타입의 원룸 오피스텔인데 지금 2억 2,500에서 2억 3천 뭐 300. 사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업 지역인데 그렇죠. 대규모. 자, 근데 전세가 2억 1,000에서 2억 1,500까지 이미 입주를 막 시작한 거다 보니까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0에서 1,8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강남 4구 초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강남 4구에 속하는 강동구 길동에서 1,000만 원대 소액 투자 가능한 원룸, 오피스를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1: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2021년 유망 투자 지역의 전망을 또 분석해드리는 자리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1시에는 2021년의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맞춤 무료 상담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서는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부동산 방송을 좀 많이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부동산 방송에서 이런 소형 주택, 1, 2인 가구의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오피스텔을 많이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이런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투자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보신다면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똘똘한 한 채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강남 투자를 굉장히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이제 불과 6개월 전, 반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갭 차이가 커서 보통의 이제 강남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룸 기준으로 한 7, 8천이 이제 기본이 되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액으로도 충분히 3도심 내에서도 정말 핵심 지역을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원하는 이제 강남 3구 안에서도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들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지가 탁월한 소형 주택 어디일지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수임 분당선 교차는 선정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6억 2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첫 번째로 강남권에서 저희가 가볼 곳이 삼성동인데요. 자, 삼성동만의 입지적인 좀 조건이나 매력이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만나볼까요? 네, 같은 이제 강남 방송을 많이 하면서도 쉽게 만나보기 힘든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강남이라는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제 서울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정말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수많은 일자리들이 몰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가 상승률이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4구가 되겠는데요. 이제 같은 이 강남 4구 안에서도 가장 집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자식들에게 뭐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버티기를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버티기를 하는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자체적으로는 호재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호재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지역이 강남.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호재가 밀집되어 있는 삼성동이죠. 국제교류 복합 개발 호재로 인해서 충분하게 가격 상승이 이뤄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강남인 만큼 바둑판으로 노선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교통이 우선적으로 정말 편리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은 삼성 이동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으로 보자면요, 이제 9호선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9호선 라인을 는 9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선정릉역과 그리고 이제 7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 바로 이 사이가 바로 이제 이 삼성 이동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이제 주요 노선의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뭐 아래쪽으로 한 정거장만 뭐 내려가게 된다면은 뭐 2호선이라든지 뭐 또 왼쪽으로는 이제 신분당선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국제기류 복합 개발지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지금도 교통이 편리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수많은 교통 호재가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갖춰주고 있는데요. 강남인 만큼 우선적으로 내 집 근처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강남의 대표적인 업무 상업시설 밀집이 되어 있는 뭐 강남 업무단지들이 바로 또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 그대로 내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일정 비율 이상의 면적을 이상을 투자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청담동과 삼성동, 그리고 대치동과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총 4개의 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거 면적 지역은 18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이상을 투자를 원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거래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실거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딱 18제곱미터로 맞춰놨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작년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이유, 바로 이 국제기류 복합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정말 이 지역은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찍어준 지역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수많은 업무지구가 내 집 근처에서 생겨난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건 이 토지가 가치 상승의 여력이 크다는 거, 강남구 삼성동이 개발 호재가 참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교류 복합지구 소식을 비롯해서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서울의 핵심 사업이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제기로 복합 개발의 지구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뭐 현대차 GBC라든지 잠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이제 용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적 자체만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인근에는 지상 105층 높이의 초고층의 건물이 생겨나겠습니다. 정말 경제적 효과와 그리고 일자리의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현대차 GBC가 이제 착공이 되게 된다면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자리가 무려 122만 개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자리들, 젊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과연 어느 지역에 주거를 선택을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내 집 근처에 아주 가까이에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통 환승 구간이 아니고요,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들이 생겨나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또 탄생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버스 노선 52개, 그리고 이제 위례 신사선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교통 호재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교통들은 모두 다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요. 이제 지상 공간에는 사람들이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주 환경들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편리한데요. 이제 강남은 교통 호재가 정말 많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사역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또 2단계까지 용산까지 또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제 GTX 노선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도 이제 무려 이제 2개가 지나갑니다. A 노선과 C 노선. 이 들어가는 큰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위례 신사선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강남구 삼성동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어려운데 오늘 소개해 주신 투룸 다세대 주택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전략 좀 세워주시고 저희 실투자 금액 어떤지도 만나볼까요? 네, 강남인 만큼 정말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서 이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남구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안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주택의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공급 자체가 희소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 자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도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여기는 이제 강남입니다. 1, 2인 가구가 굉장히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또 탄생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임대를 하실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서울에서 핵심 사업이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나는 강남구 삼성동이다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역 인근에 같은 투룸 한 14평에서 한 15평 정도에 되는 사이즈가요.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격이, 오늘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격 상승률이 서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런 조그만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매매 가격은요, 그 땅값에 의해서 대부분 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강남 4구 내에서도 강남구가 가장 높은 집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큰 핵심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사 또 다른 삼성동의 다세대 주택이 지어지게 된다면 이 가격보다는 충분하게 높게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평수는 한 14평에서 15평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별도의 다용도실, 그리고 이제 모두 다 풀 옵션으로
역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의 고소득 직장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입지라든지 그리고 외관이라든지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와 보셔서 좀 꼼꼼하게 임장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 근처에 삼성동의 고가 아파트들이 바로 앞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 시설이 없는 정말 깔끔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 금액이요,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 가격은 충분히 더 높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동에 원래 투자하시려면 보통은 1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이만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신축 주택이 굉장히 희소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금액은 다른 지역도 아닌 강남 중에 강남인 강남구 삼성동을 정말 소액으로 5천만 원이면 충분하게 투룸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도 가장 높게 받으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워낙 신축이 희소하기 때문인데요.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월 160에서 17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동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희소성이 돋보이는 투룸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엔 양지역 쪽의 주택입니다. 이미 살기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지 주변 환경부터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강남구 내에서도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많은 업무 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지만 이제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이 또 굉장히 또 풍부해서 또 이런 환경 좋아하시는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한번 이곳에 이사를 들어오게 된다면은 웬만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지 않는 우량 임차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또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3호선과 그리고 이제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이제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제 바로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입지적인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지금 강남에서도 2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또 GTX C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3개 노선이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내 집 앞 1분 앞에 양재천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정말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주거 지역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재천을 따라서 카페 거리들이 쭉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 근처에 예쁜 카페라든지 맛집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 산책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거주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인근에는 이제 도곡동 대치동 학원가라든지 또 개포동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집값 상승이 안정적이면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양재동도 이제 서초구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수많은 일자리들이 주변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양재 R&D 특구단지가 바로 또 인접해 있고요. 신분당선을 따라서 바로 한정거장만 가게 되면 이제 바로 위쪽으로는 이제 테헤란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중요한 업무와 상업시설들이 또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초동의 옛 정보사 부지의 첨단 업무지구가 또 탄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판교. 그래서 이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제 장점을 갖추고 있는 서초구다. 그리고 또 경부고속도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지방 접근성도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초구에서도 가장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좀 양재동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다들 살기 좋다 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됐는데 개발 호재를 만나볼게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이라던가 저희가 좀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개발 호재 어떤 거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지방으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양재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일자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재를 4차 산업의 강남의 일자리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따라서 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이제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안이 발표가 됐었죠. 이제 이 지역을 바로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예전에 이제 낮은 건물들을 높게 지으면서 상업 업무 시설이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일자리들도 더욱더 많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이제 강남역 인근에 이제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이제 코오롱 부지들이 다 허물어지고 역시나 이제 굉장히 높은 층수의 업무타운이 또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상업 업무 쇼핑 시설들을 늘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안이 바로 내 집 근처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 C 노선으로 인해서요, 이제 강북으로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이제 삼성동과 그리고 이제 양재역에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서면서 한 정거장이면 지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이제 GTX C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지금 현재 연장 노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동의 개발 호재에서 설명을 했듯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총 7.6km 되는 구간, 이 구간은 이제 교통은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지상부에는 녹지 공간이라든지 거주 환경 굉장히 좋게 만들 것이다라는 서초구의 수건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울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아래 이제 동탄 쪽은 이미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접근으로 좀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이제 강남구가 서초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분리되어 있다면 이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로 볼 수 있는 정말 큰 개발 호재 사업이 또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투자한 집 바로 앞에 첨단 일자리가 가득 생겨나고요. 강남 안에서도 몇 개 안 되는 GTX C 노선이 관통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 세워보고요. 투룸주택 여기는 얼마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서초구에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양재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양재 역세권. 앞으로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오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양재천이 내 집 근처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카페 거리가 내 집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크게 인기가 있을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요, 지금 4억 8천에서부터 4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아직은 5억 원이 채 되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고요. 6월 달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후분양이 되게 된다면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지금 전세 가격이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3구에서 정말 소액으로 나는 한번 좀 똘똘한 한 채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서초구 양재동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투룸 구조고요. 약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별도의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개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투자자들이 또 충분히 좋아할 만한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약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전세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실투자 금액 2천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기회로 바꿔드리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외출이 부담스러우니까 전화 통해서 1:1 무료 상담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미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